당뇨는 단순히 설탕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설탕은 조심하면서도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무심코 먹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설탕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치솟게 만드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제대로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고구마가 왜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으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고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피하시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85세이며 40년 넘게 당뇨를 연구해온 의사 최명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10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부터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40대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만납니다.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당뇨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45세 무렵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 진단을 받았죠. 처음엔 설탕을 끊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식후 혈당은 200을 넘기 일쑤였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논문을 읽고 아침도 거른 채 진료를 시작하던 날들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갔고 혈당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92세의 한 환자분이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늘 약만 권하시나요? 선생님도 약 드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 안 먹어요. 우리 시골에선 음식이 약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10년간 제 몸으로 실험을 반복했고 환자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혈당을 안정시키는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겪고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밥보다 먼저 채소를 먹는 것,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먹는 것, 과일 섭취 시간과 종류를 조절하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으며 당화혈색소는 5.8, 공복혈당은 11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이 방법을 실험해 보았고 그중 상당수는 혈당약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약을 매일 먹는 삶이 지치시나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 수백 편을 찾아 읽고 직접 환자들과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에 반응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30에서 40%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찜을 먹는 것, 과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 간식을 조절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화혈 색소를 1.2 이상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20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식사 순서만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은 바꾸지 않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의 당화혈 색소가 평균 1.2 낮아졌습니다. 이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효과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간식을 대체한 것만으로 3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양배추찜 10장을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식사 때마다 채소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하셨지만 혈당이 안정되자 스스로 습관으로 굳히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약만 먹어왔는데 식사 순서 하나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이제는 그 방법을 손주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설탕보다 더 혈당에 해로운 5가지 음식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는 매주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먼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혈당 관리는 단순히 설탕만 피하면 되는 일이라 여기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혈당 조절의 핵심과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군고구마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건강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고구마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구운 고구마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분이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속히 올립니다. 실제로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포도당을 기준으로 100이라 할 때 설탕은 약 65입니다. 그러나 군고구마는 최대 90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의 호박고구마는 당 함량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 새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희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설탕과 단 음식을 끊고 건강을 위해 매일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오후마다 출출할 때마다 한 개씩 드셨고 그게 오히려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 색소가 7.2에서 8.5로 급상승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놀라워하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단 건 전혀 안 먹는데
왜 수치가 올랐죠? 저는 함께 식사 일지를 다시 점검했고 문제는 군고금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영희 할머니와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점심 식후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군고구마 하나를 드신 후 30분이 지나 혈당을 측정했더니 240까지 급상승한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혈당을 올리는 줄 몰랐어요.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고구마를 굽는 과정에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전분이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구운 형태는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제된 설탕과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는 셈이죠. 하지만 고구마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는 괜찮습니다. 단 하루 80g 이하의 소량만 섭취하셔야 하며 가능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는 어떤 음식이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고구마를 피하셔야 합니다. 찐 상태로 충분히 익힌 형태로 드셔야 소화에 부담이 적고 장에 가스가 차는 증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군고구마를 건강 간식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찐고구마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대부분 밥이나 국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사 습관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에서 처음 들어오는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 조절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순서가 효과적일까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벽을 감싸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제공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37% 낮아진다고 합니다. 90세의 전기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왔고 당화혈 색소 수치가 8.2까지 올라 인슐린 치료를 권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기철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기름진 고기는 최대한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고 원인은 식사 순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밥을 먼저 드시고 국을 들이킨 후 반찬을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식사 전에는 양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살코기를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만 시도해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 당화혈 색소가 8.2에서 6.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었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감격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보다니 정말 놀라워요. 지난 15년 동안 왜 아무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네요. 실천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양배추찜, 두부, 살코기, 밥 순서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양념입니다. 간장이나 된장 정도는 괜찮지만 고추장처럼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식사 순서를 바꿔도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추장에는 의외로 많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두부와 계란을 먹은 후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소량 섭취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서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85세인 지금도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혈당은 1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순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마지막에 먹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도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습관.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시죠. 실제로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반드시 조심해서 섭취해야 할 식품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결국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간, 양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은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아침 대용으로 자주 섭취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60, 수박은 72에 달합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여름마다 수박을 자주 드셨습니다.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혈당을 측정해보니 수치가 200을 넘어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박이 혈당을 이렇게 올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순자 어르신께 다양한 과일을 먹기 전으로 혈당을 측정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일주일간 시간과 양을 달리하며 과일 섭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수박은 30분 만에 혈당을 60 이상 올렸고 바나나는 70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반면 딸기는 20 정도만 올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순자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과일이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과일은 1회 80g 이하, 즉 성인 손바닥 정도 크기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식후에 혈당을 체크해보세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본인에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과일로는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가 있습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약 40으로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토마토는 과일로 분류되진 않지만 혈당 지수는 약 30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과다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과당이 많기 때문에 약처럼 생각하고 정해진 양만 섭취해야 합니다. 저도 과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 이후에는
딸기와 토마토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양도 엄격히 조절합니다. 가끔 다른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식후 2시간이 지난 뒤 아주 소량만 먹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고 싶을 때는 1개만 먹고 함께 치즈나 견과류를 곁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양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과일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과일 섭취 전후에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커피, 빵, 밥 같은 음식을 바로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공복 상태의 장은 마른 스펀지처럼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상승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된 당을 활용해 혈당을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식빵,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고혈당 지수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께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권해드립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코팅하고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혈당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도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90세 김종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호 할아버지께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냥 평범한 채소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면서도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셨습니다. 그 후 10분 정도 기다린 뒤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약 40%나 감소한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에 할아버지는 다시 여러 번 혈당을 측정해 보셨고 매번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약 조절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고작 양배추로 이런 효과가 생기다니 라고 하셨고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양배추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바닥 크기로 자른 양배추 10장 정도를 깊은 접시에 담고 물을 약간 뿌린 다음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리면 됩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된장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맛이 한결 좋아지지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양은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양배추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공복 혈당은 항상 10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빵이나 시리얼, 단 음료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양배추찜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간식 선택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식사 사이에 찾아오는 허기입니다.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식을 먹게 되지만 오히려 혈당 관리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방 간식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간식은 오히려 더 많은 음식 섭취로 이어지며 결국 혈당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크래커나 소면 같은 간식은 잠시 허기를 달래줄 수 있지만 곧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원인은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식사량을 조절하게 해주며 혈당의 급격한 변화도 막아줍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좋은 것은 아니며 반드시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 박미란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저지방 식품만 드시며 생활하셨습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소면이나 저지방 크래커를 자주 드셨죠. 하지만 항상 배가 고프고 허기가 쉽게 찾아와 결국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미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대한 가볍게 먹으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픈 걸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되고 혈당은 더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방탄홍차와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권해드렸습니다. 방탄홍차는 홍채버터를 넣은 음료로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주어 허기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는 조합도 추천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지방, 단백질이 만나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버터가 체중 증가로 이어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반드시 살이 찌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지방 섭취는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후 미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주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간식을 한 번 먹으면 3시간에서 4시간은 든든해요. 예전에는 1시간도 안 돼서 또 배고팠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혈당은 안정되었고 체중도 2kg 감량되었습니다. 방탄홍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려낸 후 무티스푼 정도의 버터를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버터 양을 줄이셔도 되고 커피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커피 대신 홍차를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이외에도 건강한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 아보카도, 소량의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줘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견과류 역시 좋은 간식입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모두 괜찮지만 소금에 절인 제품보다는 무염생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허기질 때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혹시 떡이나 저지방 크래커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을 자주 드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간식도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기를 덜 느끼게 되고 혈당도 한결 안정될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보다 오래가는 건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과 혈당 관리법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4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질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생활 습관을 선택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큰 차이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소량 섭취하세요. 둘째,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밥은 마지막에 드세요. 셋째,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은 종류를 선택하고 양을 제한하세요. 넷째, 아침 첫 음식은 양배추찜으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간식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꾸세요. 제 85년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결국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몸이 편안한 삶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알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에도 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공복에 양배추찜 10장,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간식도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저희 환자 중에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드시다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약을 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의 양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좋은지, 얼마큼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단백질 식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바꾸시겠습니까?